2024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68번째 영상이고요. 필독 및 유의사항은 화면과 또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렸으니까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 생각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음, 제가 이해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어디서 제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전부인데, 오래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먼저, 이제 가치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들 가치 투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많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고 하는 많은 어떤 행위들이 알고 보면 가치 투자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가치 투자가 아닌 것을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대한 또 훌륭한 베테랑 가치 투자자들과 다른 기반에서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라도 지금 그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면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투자의 큰 축을 보통 이제 가격과 기업의 수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가격은 그다음에 수익은 이제 기업이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해서 남은 수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하면은 차트를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닌 걸 전부 가치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가치 투자라는 정의가 되겠는데 그 정의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해를 하고 또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좀 볼 텐데요. 왜냐하면 기업의 퀄리티 혹은 기업을 분석할 때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분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가치 투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목표인 사람에게는 일단 정확히 그게 뭔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가의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컬럼의 수익, 기업의 수익,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가치 부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주체는 이제 주가의 가격, 주식의 가격,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은 기업의 비즈니스, 기업 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주체가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치 부여는 분석가 혹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과 분석가, 투자자가 있을 때 이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 역할이 다른다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교환과 거래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가치 부여는 분석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줄 형태를 보면은 주식의 가격은 이제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 숫자로 나타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가 그런 거죠. 네. 혹은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들, 뭐 금융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이제 모두가 알 수 있게 숫자가 잘 나타나 있죠.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은 또 마찬가지로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유되는 객관적인 숫자와 그다음에 내용이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기업의 실적 보고서가 되겠죠. 또 다양한 많은 보고서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부여의 어떤 지평에서는 이제 개별적 해석이라는 형태로 가치 부여 행위가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반을 보면은 주식의 가격은 시장 내의 거래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 형태가. 기업의 수익은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 부여 행위는 분석가의 관점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행위가 분석가의 관점, 그다음에 개별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가 숫자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이 앞에 가격과 수익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 가치 부여를 하는 게 가치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주가나 기업의 수익은 모두에게 공유되는 정보로 나타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투자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관점과 해석을 어, 시도하고 또 실천하고 어떻게 보자면 음, 베팅을 하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 지평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주식의 가격은 실시간으로 시간 지평 실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래하는 순간순간 알 수 있고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주가도 있고 또 현재 주가도 있고 과거의 이런 차트 모양도 있고 그런 기록이 있지만 주식 가격의 핵심은 그 실시간성입니다. 매 순간 거래되는 그 실시간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어떤 궤적을 이루는 거죠. 과거의 기록들을 합치면. 근데 그 과거의 기록은 사실 현재 주가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형성되었을 뿐이지, 음, 그것이 어떤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도 차트를 약간 이제 뭐 풍자하면서 비꼬면서 얘기를 했지만 차트도 유용한 면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차트는 모든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있다는 이유 하나, 그 이유 하나는 어, 쓸모가 있다. 그 이유 하나로는 쓸모가 있다. 이런 말하고 실제로 차트 특히 이제 고도로 정보가 많이 들어간 차트들 거래량이라든지 뭐든 이제 수많은 정보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차트로 어느 정도 어, 유의미한 투자 실적을 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만 그 결과 값이나 그 과정이 모두 가치 투자에 비해서 어, 별로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크지 않은 투자 방법을 생각하는데 가치 투자를 할 수 없는 또 하지 않는 또 알지 못하는 또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기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수익 수준, 기업의 수익 이 차원에서 시간 지평을 보자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음, 과거 및 현재까지 분기와 연도별로 계속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에도 계속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수익이 얼마가 났다라고만 말하고 그치는 보고서는 없고 반드시 전망 혹은 운영진이 생각하는 앞으로 전략을 얘기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기업은 항상 어,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기보다는 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 지평이 미래까지 나아간다는 점이 앞에서 본 가격의 주가의 실시간성과 다릅니다. 기업의 수익은 과거 및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고서로 공개가 돼 있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과 구상과 예측과 예상과 어떤 전망 등이 모두 항상 함께 제시되고 의견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시간 지평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가 이미 알려진 정보, 이 그림 보시면은 이제 왼쪽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여기 파란 점선을 이렇게 세로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미 발표된 정보고 그 오른쪽은 발표되지 않은 분기 혹은 연도 실적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미래 일을 알 수 없죠. 다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해석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해석행위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해석하는 행위라는 점이 가치 투자의 핵심, 두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런 쪽에 다시 또 다른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가치를 부여하는 이 가치 투자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이 행위의 시간 지평은 투자 지평에 걸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석가나 투자자가 자기가 얼마 만에 얼마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혹은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지평은 시간 지평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가치부의 투자 지평이 가치부의 시간 지평인 투자 지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투자자의 사정도 있겠고 또 기업의 사정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이제 앞에 가격, 주가의 실시간성, 그다음에 기업 수익의 어떤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예측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간 지평인 투자 지평이 있다는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시각화해 보면은 이렇게 밑에 요 그림처럼 되는데요. 잘 보시면 아, 이 핵심이 위에 줄과 아래 줄을 연결하는 요 사이에 요 세로 점선과 이 화살표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윗줄은 주가의 시각화를 한 겁니다. 주가. 그리고 밑에 요 가로 요 밑에 요 줄은 기업의 수익 수준. 그러니까 앞에 나온 두 가지 그림을 위아래로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건데요. 이렇게 놓은 이유는 가치 투자의 두 번째 핵심. 이게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덜 중요하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인데
이제 설명을 하다가 두 번째 나온 거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핵심, 두 가지 핵심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이 밑에 층에 기반해서 위의 층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층으로부터 위의 층이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하는 것이 가치 투자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이 밑에 층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수익을 말하는 거고 위의 층은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만 보고서 투자하는 거, 차트 같은 거죠. 주가만 보고 투자하는 건 당연히 가치 투자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난 주가만 보는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니까 가치 투자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도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기업의 가치를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두 가지 핵심이 들어있을 때만 가치 투자이기 때문이요. 첫 번째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알 수 없는 미래의 그러니까 기업의 알 수 없는 미래의 실적을 해석하는 행위, 나만의 관점을 갖고 해석하는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비즈니스 수익에 로부터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반드시 그것에 맞춰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전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요 힘이, 요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가는 게 그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된다는 것이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간 사이에 이 힘을 전제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격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 투자는 절대로 주가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음, 반드시 밑에서부터 기반이 돼야 됩니다. 기업의 어떤 수익성,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기업의 수익을 얼만큼 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최대한 내가 틀리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과 나의 해석이 맞아가는 감각을 길러야 되는 거죠. 어렵죠. 네.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오류 가능성과 오차 범위 설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전 마진 혹은 오류 마진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가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가치 투자는. 그럼 해석하면 반드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면은 오차 범위를 설정하는 감각이 그 다음에 중요해집니다. 내가 틀리긴 틀리되 어디까지 틀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만큼 틀린 것을 내가 감수하고 내 포트폴리오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 이게 바로 오류 마진, 안전 마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어, 가치 투자가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이게 약간 올인하는 성격이신 분들 혹은 제가 좀 그 게임 세대는 게임을 제가 많이는 안 게임을 많이는 안 하지만 그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 혹은 그 게임 중에서도 다 망하면 다시 시작하고 뭐 세이브 했다가 망하면은 뭐 이전 걸로 로드해서 다시 하면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투자는 그럴 수 없어요.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니 투자했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잃으면. 그러니까 괜히 워렌 버핏이
먼 거가 얘기했는지, 그 누가 얘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투자라는 거는, 뇌 수술이나, 그 F1, 그 고속 자동차 경주운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외다리, 나무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인정을 하고 해야만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기업 내부자 사정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잘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확실하다. 이거는 가치 투자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가치 투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건 가치 투자에 속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에요. 음, 기본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오차 범위 설정을 하는 감각에 기반한 투자 행위가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거 너무 완벽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라 망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문을 해야죠. 음,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에. 망할 수 없는 비즈니스가 어딨냐. 왜 망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해봐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황된, 허황된 이야기들이 많죠. 음, 혹은 이제 불법이거나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말로 정리를 해보면요. 투자란,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란 미래의 일에 대한 조심스러운 베팅이에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베팅입니다. 이거 확률의 문제예요. 무조건 맞고 무조건 틀리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우위를 갖고 있고, 그 우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베팅을 하겠다. 이런 감각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문제에 첨가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최대한 높은 확률의 유리함을 확보하는 의사결정이 훌륭한 가치 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확률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 아무리 내가 확률이 유리해도 운이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거꾸로 내가 확률이 아주 불리했는데 운이 좋아서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 확률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마치 이제 포커 선수들이 자기 확률을 정확히 알수록 장기적 승률이 높은 것인 것처럼 네. 또 이제 실력의 영역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의 문제에 첨가할 때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나에게 유리한 확률일 때 이제 그걸 알고 그때 나에게 유리한 음, 판을 끌고 가는 거. 그게 투자가 되는 가치 투자, 좋은 가치 투자고요. 그거를 알려면은 이제 요 위에서 봤던 요 그림에서 오른쪽 이 가치 부여의 시각화를 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업의 미래, 기업의 수익 수준을 해석했을 때 밑에 점선 부분이죠. 그것의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오차 범위를 내가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그 수익으로부터 반드시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주가의 수준이 있을 텐데, 요 위에 이 초록색 점선 네모죠. 이 주가가 있을 텐데, 그 현재 주가, 여기가 되겠죠. 지금 알 수 있는 현재 주가가 이 미래의 주가 수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때, 아주 가격이 쌀 때, 그때 포지션을 늘리는 게 아주 확률이 높은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질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틀려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률상 내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어서 진 거지. 내가 애초에 불리한 싸움을 한 것은 아니었다. 를 알고 툭툭 털고 다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다시 보자면 밑에 필연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부터 보유자산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진 게 투자인데요.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이 디폴트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캇 썸너라는 경제학자도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갑에서 돈을 얼마나 쓸지 누가 결정하냐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지갑에 10,000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얼마를 쓸 건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보통 생각하죠. 내가 뭐 두부를 사야 돼서 3,000원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썸너가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썸네일 볼 때는 그걸 페드가 결정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좀 과장된 얘기지만 크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면 연준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내 지갑에 있는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뚝뚝뚝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그걸 아는 순간 빨리 돈을 쓰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만히 있을 때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간다거나 돈의 가치가 안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또 돈을 별로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돈을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흐름 안에서 돈을 쓰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물가의 상승 혹은 하락에 영향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이 행위의 근간이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진 보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구매력 보호의 모든 옵션들은 필연적으로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 이 모두가 나의 구매력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갖고 경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모두가 동시에 낼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더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누군가는 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더 위험을 감수하고 누구는 위험을 덜 감수하고 자기만의 선택을 모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올라서 결국 현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알지만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는 거보단 덜 위험하니까 예금에 넣어놓겠어. 이것도 자기 의사 결정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옵션들은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금도 은행이 망하면 손실의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국채도 국가가 망하면 손실의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그런 옵션들은 구매력 보호 자체의 폭은 기대값은 폭은 매우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모든 손실 위험성은 또 전액 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이 전액 손실을 두려워해서 가장 안전한 대로, 안전자산에, 자기의 이제 보유자산을 맞춰놓는 거죠. 뭐 국채라든지 예금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액 손실의 가능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가치 투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손실을 해서 게임처럼 다시 시작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지 않고 어, 말로만 투자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를 정말 너무 불리한 싸움을 내몰고 있는 자살 행위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이참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가능한 가장 오랫동안 손실의 확률보다 이익의 확률이 크도록 하는 것인데, 확률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다수의 의도 또한 이와 똑같으므로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이게 제 생각엔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치 투자하는 법, 투자하는 법, 투자의 방법 해서 책 뭐 수많은 게 있죠. 팟캐스트, 뭐 유튜브 다 보면 뭐 어떤 것 같습니까? 돈을 벌게 해줄 것 같죠. 네. 그래서 사고 책을 사고 유튜브를 듣고 보고 또 뭐가 있나요? 뭐 팟캐스트를 듣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같이 말하는 거나 그런 내용은 피하실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핵심을 망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춘 베테랑들의 말일수록 배울 게 많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가능한 한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나한테 유리한 확률이 되는 싸움을 찾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항상 그런 기회가 있지 않고 아주 가끔 가다만 와요. 네, 가끔 가다 오는데 그 가끔 가다 오는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베테랑들의 말을 많이 많이 듣고 배우셔야 가치 투자가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가치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개별적인 자기만의 관점과 해석을 갖는 건데 그 해석을 하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이제 기업이 수익을 낼 때,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빠먹을 뻔했네요. 이 수익이 그냥 한 분기 1년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석되는 수익의 수준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도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미 해석 행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해석 행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얼마나 겸손하면서 얼마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용기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용기가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자기의 감각을 찾아가는 거 안전마진, 오류마진과 그다음에 나의 해석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항상 유리할 때만 배팅을 하는 매우 드문 기회로만 나타나지만 이런 인내심과 판단력과 결정력 이런 것들을 길러가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이게 해석행위라는 거. 그다음에 반드시 주가는 기업의 수익 수준으로부터 파생되는 현상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고 그 기반에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사람의 한계와 단점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이라든지 자만심,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욕심이고요, 자만심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너무 달콤해서 알기가 어려운 거죠. 금방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인생에,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콤한 거일수록, 가짜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욕심이나 자만심이 들어간 곳이 시장이고, 이 시장 참여자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한계와 문제, 단점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 어느 정도 제가 가치 투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오늘 요 한 장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큰 그림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요 앞에 제가 같이 봤던 세스크랄만의 글이라든지 또 추천드렸던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정리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책들도 많이 보는 게 좋지만 이 해석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가격은 너무 보기 쉽죠. 그냥 숫자로 나오니까. 근데 이 기업의 수익을 예상하는 요 파트, 요 장기적인 지표에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지를 해석하는 여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를 잘 하시려면 책만 그 투자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린 책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부족합니다. 그건 안 되고 이 기업 보고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보고서를 엄청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다 보면 이 조금씩 어떤 기업이 어떤 류의 스타일의 비즈니스가 유리한 것 같다. 현재 시점에. 혹은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것 같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이제 보고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읽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책도 좀 보시고 주변에 좀 읽으실 줄 아는 분이 있으면 좀 물어봐서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그 시간에 많은 노력을 들이셔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 시간의 한 절반 이상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어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 무엇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